공의조합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자, 한 문제 속에 두 문제가 숨어 있어요.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도 구해보고, 자, 12각형에서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도 구해보시오라는 유형이에요. 얘는요, 좀 논리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12각형, 그림 너무 그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요, 간단하게 오각형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각형에서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대각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이 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와우, 요렇게 점 두 개만 뽑아서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 5개의 점 중에서 2개만 뽑으면 이런 선이 나오지. 그런데 이렇게 뽑다가 보면 가끔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 얘는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지. 그러면 오각형에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될 수 없는 선은 총 몇 개입니까? 5개. 그러므로 맨 뒤에 빼기 5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너희들 이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시작! 12C2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12각형의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오각형은 너무 얘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8각형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8각형이 있는데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요,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요 점을 말하는 거야. 야, 이 점이 몇 개나 될까라고 묻고 있는 상태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이렇게 풀 겁니다. 8각형에서요, 선을 긋기 위해서 점을 몇 개를 뽑아? 무조건 4개를 뽑는 거야. 그리고 뽑아진 점 4개를 무조건 어떻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X자로 연결을 하면 바로 이게 대각선의 교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그러므로 12각형에서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몇 개 되겠습니까? 12C4 끝.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삼각형이 나오려면 점을 몇 개를 뽑아내야 돼? 3개를 뽑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우선 9개 중에서 삼각형 되려면 점 3개가 있어야지 라고 서로 다른 9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그냥 뽑기만 할 거야. 그래서 뽑는 것까지 좋아. 막 이렇게 뽑으면 삼각형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예요. 뽑긴 뽑았는데 얘도 삼각형이 돼. 근데 뽑긴 뽑았는데 이 한 줄에 점 3개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버릴 거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냐? 4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이 뽑히는 경우다? 3개의 점이 뽑히는 경우예요.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이 뽑히는 경우인데, 이런 케이스가 여기, 여기, 여기 총 몇 군데에 있어? 3군데에 있으니까 여기에 3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2개의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 조합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 너희들 머리로 처음부터 잘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조합은요, 너희들이 이런 선생님 설명이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아가지고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기본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후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그 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평행선 위에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각각 5개씩 있다. 이 중에서 넓이가 2가 되도록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넓이가 2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얘만 있나?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겠어?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경우도 넓이 2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만 있나?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이래서 이런 경우도 넓이 2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또 이런 경우도 넓이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내 그림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얘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밑변의 길이하고 윗변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이 길이의 합이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사다리꼴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요 여기에서 넓이 2 만들 텐데 사다리꼴 공식 써서 만들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을 선생님이요 A라고 할게요. 윗변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높이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항상 몇입니까? 1이지. 맞아? 자, 요 녀석이요. 총 넓이가 몇이 돼야 되는 상태다? 2가 돼야 되는 상태다요. 즉 정리했더니 결국 살아남는 녀석은 A 플러스 B는 4다라는 요 개념 하나만 살아남지. 맞아? 그러면 A하고요. 밑변과 윗변을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사각형 중에서 시작 3, 1이 오는 경우 혹은요 2가 오는 경우 혹은요 밑변은 1개고 윗변이 3개가 되는 경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다지.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요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 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하고 5개의 점 중에서 1개를 택하면 되겠구나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아니죠. 선생님 미친 짓 했구나. 미안해요. 선생님 미친 짓 했다.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거 아니다? 예. 선생님 미친 짓 했구나. 예. 죄송해요. 이거 그냥 막바로 푸셔야 돼요. 자, 3개가 나오는 경우, 밑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경우 일일이 구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런 경우 있고, 요런 경우 있고, 하나, 둘, 셋, 넷, 5. 자,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몇 가지 경우 나온다? 2가지 경우 나온다예요. 자, 이제 윗변의 길이가 1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이래서 몇 가지 경우 나옵니까? 4가지 경우 나오겠죠. 맞아? 일주 이해 안 가지? 자, 보도록 할게요. 요 시까지는 이해가 돼? 일주는 요 시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어차피 밑변과 윗변을 더해서 4라는 숫자가 나올 때 밑변의 길이가 3, 윗변의 길이가 1인 경우를 찾는 거야. 자, 그런데 밑변에서요 길이가 3이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지.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있어? 네? 어떻게 3칸이 나오는데 이 밑변 3칸 잡아내는 경우가 요 그림에서 또 어떤 그림이 가능해? 없지. 예, 그래서 2가지인 거야. 자, 윗변의 길이가 1이 나오는 경우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요 4개 중에 하나야. 그래서 4야. 이해가 될까요? 예, 그래서 얘는 몇 나오겠습니까? 8가지 경우 나와요. 자, 이제 2개씩 되는 경우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윗변도 상황이 똑같으니까 3가지 되겠네요. 자, 밑변이 1가지가 되는 경우는 얘하고 반대니까 4 곱하기 2는 8 나오겠다. 그래서 이 녀석 모두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0. 27이야? 25 아니야? 선생님 내가 계산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걸 아이들이 계산을 잘못할 리 없어. 이런 너무 지나친 믿음이었어? 네. 자,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만이 일직선 위에 있다. 자,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요. 자, 점 주어지고 하나의 직선 만들려면 점 몇 개 택하면 됩니까? 2개 택하면 되죠? 그래, 6개의 점 중에서 점 2개만 택하면 얘는 직선이 나올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어때? 얘에서 얘를 택해도 똑같은 직선, 얘에서 얘를 택해도, 얘에서 얘를 택해도 항상 같은 직선밖에 안 나오지? 직선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직선을 모두 다 빼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빼면 되겠습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빼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뺐더니 문제가 발생한다? 얘를 다 빼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직선은 지나고 있는 중이잖아. 맞아? 그래서 맨 뒤에 반드시 플러스 2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이 빼는 것까지만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라는 이 플러스 1을 안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도 선생님이 문제 5개나 실어놨어요. 보통 선생님이요 개념에서 문제 그렇게 많이 안 싣는데 조합에서 특히 순열 조합에서 문제 많이 싣는 이유는 뭐다? 문제 유형을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익혀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이야. 자, 12개의 프로야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씩 경기를 치를 때 전체 경기 수를 구하래요. 만약에 12개의 팀이요 각각 한 번씩만 경기를 치러. 그러면 우리 이때 무슨 생각해야 돼? 경기 하나 치르려면 12개의 팀 중에서 몇 개의 팀을 뽑아내기만 하면 돼. 2개의 팀을 뽑아내면 얘네끼리 경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12, C2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씩 할 거래? 한 번씩만 경기하는 게 아니라 한 팀, 같은 팀끼리 3번을 경기할 거래요.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합 문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10명의 학생이 있다. 얘네들이 악수를 하려고 한다.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그러면 답 뭐라고 쓰면 돼? 10, C, 2 이런 식으로 푸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뽑힌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지. 와, 세 수의 곱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 우리가 두 수의 곱 짝홀까지는 되게 잘하는데, 그죠? 확인해 보도록 하자. 2개의 수가 있을 때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나옵니까? 짝수가 나오죠. 자, 짝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나옵니까? 짝수가 나오죠. 홀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나옵니까? 짝수가 나오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나옵니까? 홀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두 수를 곱하건 세 수를 곱하건 네 수를 곱하건 다섯 수를 곱하건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짝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반면에 홀수는 어때? 미쳤구나. 나 미쳤나? 3, 3, 5, 6, 6. 홀수 맞죠? 순간 더하기랑 헷갈렸다. 자, 홀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홀수끼리는 아무리 많이 곱해도 항상 홀수밖에 안 나오지. 근데 막 곱하다가 중간에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이 전체 수는 무슨 수가 된다? 짝수가 된다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요구하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홀수가 나오는 극히 적은 경우의 수를 뺄 거야. 그러면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수를 곱해야 되니까 93, 3개만 뽑아서 곱해버리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홀수만 뺄 거야. 1에서 9 사이의 수 중에서 홀수 한번 불러볼까? 시작! 1, 3, 5, 7, 9 5개네요. 자, 홀수가 나오기 위해선 5개의 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 3개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로 푸셔야 돼요. 되게 쉽지, 조합은. 공식 딱딱 써서 풀긴. 근데 어때요? 그 논리까지 풀려나기에는 너희들이 좀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야 돼. 자,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나만 머리가 나빠서 순열 조합이 잘 안 풀리나 봐요. 특히 조합이 안 풀리나 봐요.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조합을 맨 처음 공부할 때 느낌이 그랬어. 와, 신기하다. 와, 이렇게 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기가 막힌 것들. 이런 감탄을 하면서 내내 공부를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식이 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의 모든 교재에 실려있던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가 있다예요. 자, 그런데 5켤레는 쌍이 맞는데 뭐 사이즈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 즉 다른 구두 5켤레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4개의 구두를 각각 꼽는데 짝이 맞는 구두는 한 켤레만 있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2개는 똑같고요. 하나는 짝재기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뽑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푸냐? 우선요. 짝이 맞는 구두 한 켤레만 먼저 뽑고 그 외에 짝이 맞지 않은 구두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짝이 맞는 구두는 어떻게 뽑을 수 있어? 5켤레 중에서 아무거나 한 켤레 뽑아내는 거예요. 맞나? 예. 그러면 이제 구두가 총 몇 개가 나와? 8개의 구두가 생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8개의 구두 중에서 이제 남은 찌끄레기 구두 2개를 더 뽑을 거야. 근데 이렇게 뽑았을 때 문제가 생기죠. 이 중에는 짝이 맞는 구두도 있을 테고 짝이 맞지 않은 구두도 있을 거야. 맞아? 근데 나는 얘는 짝이 맞지 않은 구두만 남겨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 빼줍니다. 뭐를? 짝이 맞는 경우만 빼줄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짝이 맞는 경우는 이제 구두 한 켤레 써먹었으니까 4켤레 4가지 경우가 있죠. 그거를 사시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안 될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요 그대로 수식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순열 조합 경우의 수는 뭘 구하려고 배우는 걸까? 확률 구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왜? 확률의 정의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거든. 근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순열 조합 공식이거든. 근데 그 확률 문제로 가면 이제 중학생들 되게 지지리도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토리를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세우고 그 스토리를 그대로 수식으로 바꾸는 그런 독특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이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1명 뽑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뭘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적어도예요. 적어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상황에 부정, 반대되는 경우의 수 하나만 부정을 빼버려서 문제를 푼다요. 그럼 이 문제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빼기 부정이랬죠? 선생님이 이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 12명의 사람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대표로 선출하면 되지. 그런데 적어도 남자, 여자가 최소한 1명 이상씩 들어가야 돼?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남자만 뽑히거나 여자만 뽑히는 경우지. 그 경우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도 빼버리고 여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도 빼버리면 되지. 이게 바로 뭐야? 전체 빼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얘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남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 뽑을 거래요. 뭐라고 쓴다? 시작! 52. 여자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래요. 뭐라고 쓴다? 63이에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일렬로 세울 거래요. 전체 몇 명 뽑았어? 5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뭐만 곱해주면 된다? 5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된다요.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순열 문제는 보통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야. 자, 중복 조합은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순열은 어떻게 쓴다고 가르쳤어? 시작! NPR. 중복 순열 어떻게 쓴다고 가르쳤어? NPR. 조합 어떻게 쓴다고 가르쳤어? NCR. 자, 중복 조합은요, NHR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자. 중복 조합은 우리 수식에서 NHR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중복 조합의 뜻은 뭐냐? 중복조합 뜻 만들 수 있겠지. 조합부터 얘기해보자.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는 방법에 쓰였어. 그런데 앞에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뽑는 방법의 수예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공식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적어놨으니까 찬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다른 1, 2, 2개의 숫자에서요, 중복을 허락해서요, 3개의 숫자를 뽑는 중복 조합의 수 2H 3을 선생님이 구해보려고요. 2개에서 3개 뽑아. 자, 그러면 얘를 크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중복을 허락하니까 3개 뽑을 때 1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1 2개에다가 2 하나 뽑을 수도 있고 1 하나에 2 2개 뽑을 수도 있고 2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전체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요, 이 상태로 풀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중복조합 문제는 일반 조합 문제로 바꿔서 풀어. 근데 일반 조합 문제는 중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일반 조합 문제는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상황을, 이 4개라는 상황을요,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스킬을 사용할 거야. 어떤 스킬을 사용할 거냐면요, 첫 번째 수는 그대로 내버려도, 즉 0을 더할 거고요, 두 번째 수에는 1, 세 번째 수에는 2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모두 얘 숫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전부 다 바뀌어버리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중복을 피해서 그냥 조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다 선생님이 0, 1, 2, 0, 1, 2 이렇게 맨 첫 번째 수는 0, 두 번째 수는 1, 세 번째 수는 2를 더할 겁니다. 그럼 볼까? 더했더니 얘는 0, 1, 2 더하면 뭐가 돼? 1, 2, 3, 1, 2, 4, 1, 3, 3, 2, 3, 4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이 녀석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뽑아놨거든?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1, 2, 3, 4. 몇 개의 원소에서? 4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은 것과 같아요? 3개를 뽑은 것과 같아지지.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꾼 4개의 결과는 결국 서로 다른 4개의 원소, 즉 1, 2, 3, 4에서 3개를 뽑는 일반 조합이므로 4C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요. 여기까지 맞나? 자, 결국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이 H3과 4C3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중복조합과 조합 사이엔 이런 관계가 있어요. 2에다가요 3을 더해. 얘하고 얘를 더해. 근데 저게 분이 4가 됐지. 뭔 짓 한번 해줘야 돼? 빼기 1 해주시고 C 쓰시고 뒤에 3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복조합은 일반 조합으로 계산하는데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NHR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시작!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N과 R 사이에는 뭐 N이 R 이상이야 이런 대소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N과 R 사이에는 특정한 대소관계 없습니다. N과 R의 대소에는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과 R의 대수에는 관계없다. 그래서 결론 냅니다. 어차피 NHR이건 NCR이건 경우의 숫자를 구하는 거거든.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 밑에 네모박스 참고에 적어 놓으세요. 자, 상태의 변화 분명 있지? 하지만 개수에서는 변화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요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9C4, 9P4 잊어버리지 말라고 9파이4 그리고 9H4 자, 요거요 이제 구하는 공식이 이제 4개 나왔어. 다 나온 거예요. 좀 기억해 보도록 하자. 얘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시작! 9, 8, 7, 6 9부터 4개라고 했죠. 얘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 시작! 9, 8, 7, 6 4, 3, 2, 1 이렇게 계산하랬죠. 얘 어떻게 계산하랬나? 시작! 9의 4제곱으로 계산하랬어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랬어? 얘하고 얘를 더해. 13 1 빼요. 12 14 그래서 계산합니다. 시작! 12, 11, 19 4,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 4가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과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중복조합은 중복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복조합 속에는 조합과 중복만 조합, 조합과 중복만 조합, 가로 열고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이 들어있다. 조합과 중복만 조합,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이 들어있다. 조합과 중복만 조합,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이 들어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보고 누가요? 예, 중복 조합 속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있다? 일반 조합도 들어있고요. 중복만 조합도 들어있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중복만 조합을 구해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 중복만 조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중복 조합 빼기 조합.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중복 조합 빼기 조합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식으로 표현하면 NHR 마이너스 NCR이라고 구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네. 이거 괜찮았어요.